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2022 양자 컴퓨팅 전망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래서 3편 광자, 중성자, 스핀 큐비트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올 유수한 기업들로는 사이퀀텀, 사나두, 큐에라, 파스칼, 코드콘타, 인텔 등이 있습니다. 우선 광자 양자 컴퓨터입니다. 사이퀀텀이 제일 유명한 광자 양자 컴퓨팅 업체인데 2021년 450 밀리언 달러 투자를 유치해서 총 665 밀리언 달러를 투자로 받았으며 현재 시총은 이제 아이온큐와 비슷한 3 빌리언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글로벌 파운드리스, 이제 세계에서 선도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 기업이죠. 파운드리 기업이죠. 둘이 협력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뭐 단일 광자 소스 및 단일 광자 감지 기술, 뭐 이게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이제 글로벌 파운더리의 최신 공정 라인에 통합을 해서 뭔가 둘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 퀀텀은 단일 광자를 큐비트로 이제 형성을 하는데 이제 뭔가 융합 기반 양자 컴퓨팅이라고 불리우는 내결함성 계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광자 칩이 저온 유지 온도에서 작동을 해야 하긴 하지만 초전도체 방식보다는 높은 온도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어가 쉽다. 하지만 제어 로직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낮은 온도에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저온 기술에 대한 도전을 마주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이 퀀텀은 장기적으로 상온에서 작동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새로운 하드웨어, 향상된 오류 수정 프로토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뭔가 이 보고서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사이 퀀텀이 광자 양자 컴퓨팅의 선도 업체긴 하지만 뭐 글로벌 파운드리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것 외에는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결과는 아직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 광자 양자 컴퓨팅 기업들로는 이제 중국의 과학기술대학인 USTC의 지유장 2.0 버전이 있는데 실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확장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논외로 봐도 될 것 같고요. 해결법은 자나두나 사이퀀텀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구성 요소들을 통합을 해야 한다. 그래서 USTC는 일단 경쟁 행사들 중에서 나가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자나두라는 기업은 이제 캐나다 기업인데 2021년 추가 1억 달러 투자를 유치를 해서 광자 양자 컴퓨팅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사이퀀텀이 사용하는 단일 광자가 아니라 GKP 큐비트라는 걸 사용을 한다는데 이거는 뭔가 빛을 압착시켜서 여러 개의 광자를 사용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이 기술은 오류 수정 전에서도 광자 손실에 대한 보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 캐나다 회사지만 유럽의 실리콘 나이트레이트 베이스드 광자 생태계 이게 뭔가 긴밀한 뭔가 연결성이 있나 봐요. 이쪽 생태계와 강력한 링크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광자 양자 컴퓨팅 기업에 앞서가는 기업은 사이퀀텀과 자나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QX라는 네덜란드 스타트업이 있는데 실제로 개발을 완료해서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를 판매한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올카 컴퓨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영국의 스타트업으로 광자를 조작하는 방법에서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기구와 보조금 펀딩도 받고 있고 미래 양자 데이터 센터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중이다. 그래서 광자 양자 컴퓨팅 기업으로는 사이퀀텀, 자나두 두 개가 앞서고 있고 뭐 QX, 올카 컴퓨팅이라는 유럽의 컴퓨팅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안 준 걸 보니까 뭐 주류 기술인 초전도체 방식이나 이온 트랩 방식에 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좀 멀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자 양자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중성자 양자 컴퓨팅 시스템에도 좋은 결과들이 나왔는데 핵심 업체로는 콜드 퀀타, 큐에라, 파스칼, 아톰 컴퓨팅, M 스퀘어드 같은 회사들이 있다. 그래서 큐에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56 원자 아날로그 양자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했고요. 2D로 배열이 구성된 콜드 아톰을 사용을 하고 있고 유사한 양자 시스템 역학을 재현하도록 하는 프로그래밍 수준이다. 파스칼은 프랑스 스타트업인데 200 아톰 아날로그 양자 시뮬레이터 256, 200이고요. 아톰 컴퓨팅은 100 수준이다. 하지만 고위급 인사들을 채용하고 있어 회사가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콜드 퀀타 같은 경우는
중성자 기술의 초기부터 해온 리더인데 달파, 이제 미국의 고등 방위 연구 교육국이었나요? 달파의 이 NISQ 중간 단계의 양자 컴퓨팅을 사용한 최적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100큐비트 장치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목표를 놓쳤고 2022년에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M 스퀘어드는 고성능 레이저 기술로 유명을 한데 이것을 이제 양자 센싱 분야에 사용을 할 것이고 2021년부터 자체 양자 컴퓨팅 시스템 개발에 돌입을 했다. 그래서 중성자 양자 컴퓨팅은 큐에라, 파스칼, 콜드 퀀타 등이 있고요. 여기서 이 저자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중성자 시스템은 FTQC, 이제 Fault Tolerant, 내결함성을 갖춘 양자 컴퓨팅에 적합하지 않은 기술로 판단을 내렸고 이보다는 오히려 타 양자 유관 기술 분야인 양자 센싱, 양자 센싱이 뭐냐면요. 양자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시간, 자기장 등과 같은 물리량을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고전 시스템으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 신호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센싱 및 이미징 기술로 센서, ICT, 산업,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파급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성자는 아무래도 양자 센싱 분야에 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자의 평가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자체 경쟁에서는 이 기업들을 좀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실리콘 스핀 큐비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핀 큐비트는 오랜 시간 동안 본질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 장치의 전화 운반체, 이제 전자와 같은 이런 주체들의 회전을 제어를 해서 큐비트를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에 매력이 있어서 개발된 제조 기술을 활용할 수 있지만 충실도가 타 기술들에 비해 부족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저 플레이어로는 네덜란드의 큐테크, 일본의 라이켄, 호주의 UNSW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99% 이상의 충실도를 2큐비트 게이트의 충실도를 시연하였다고 합니다. 인텔 역시 강자인데 스핀큐비트의 장기적 잠재력을 보여주었고 큐텍과의 합작 연구에서 최첨단 300mm 팹에서 양자점 퀀텀 닷 어레이 제작을 시연을 했고 이 퀀텀 닷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확장성 면에서 트랜지스터, 기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트랜지스터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확장하기가 쉽고 매력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UNSW의 스피나웃 업체인 SQC는 인 원자를 사용을 하고 있고 원자 정밀도를 제공하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기대를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핀 큐비트는 이제 기존 반도체 산업의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충실도가 높게 나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핵심 업체로는 큐테크, 라이켄, UNSW, 인텔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뒤에도 뭐 마이너한 몇 가지 기술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은 제가 그냥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저자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 방대한 2022년 양자 컴퓨팅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지금 앞서가고 있는 선두 기업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누가 승리할까라는 소제목을 붙여봤는데 이제 각 그 큐비트 구현 기술 부분에서의 선두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모두가 서로 다른 확장성 도전에 마주를 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뭐 연구실 랩에서 이런 고립된 케이스는 나왔지만 이걸 어떻게 확장을 시켜서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대규모 양자 시스템을 구성할 것이냐 거기에 도전을 마주한 상태이고 따라서 어떤 큐비트 구현 기술이 지금 우리의 수준이 NISQ 중간 단계에서 FTQC 이제 내결함성을 갖춘 쓸만한 퀀텀 컴퓨팅 시대까지 와서 누가 승리할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우수한 기본 큐비트 성능, 뭐 큐비트 상태도 오래 유지해야 되고 게이트 충실도도 좋아야겠죠.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분이 제시한 기준이 두 개의 큐비트를 사용하는 게이트 충실도는 99.99% 이상을 달성을 해야 하며 이것도 1, 2큐비트 수준이 아니고 뭐 몇십 큐비트 수준인 대규모 장치에서 달성을 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해줬고요. 하지만 양자 어넬링과 같이 이런 유사한 휴리스틱한 접근에 사용 용도가 많아지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양자 시뮬레이션 역시 쓸모는 있지만 연구가 아직 부족하고 간단한 몇 개의 큐비트 장치로도 양자 인터넷에서는 쓸만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즉 미래는 밝지만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다. 이것은 저희 투자자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양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 온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언제 될지 어느 정도 규모로
시장이 형성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생각하고 일찍 진입을 한 거고 계속 홀딩을 하면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분이 특히나 마지막에 각 기업들의 2022년에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라는 걸 살펴봤는데 쓸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온큐를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2세대 이테리움 프로세서 즉 32 큐비트로 나왔던 거에 정확한 퀀텀 볼륨, 양자 볼륨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이 지금 쓰는 11큐비트에서 32큐비트로 넘어가는데 이 32큐비트 양자 프로세서가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또 차세대 프로세서로 이제 바륨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바륨 프로세서의 초기 성능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켜봐야 이제 아이온큐가 이온 트랩 진영에서도 선두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길게 한 3-4개 정도의 영상으로 2022년 양자 컴퓨팅 전망이라는 리포트를 현재 큐비트 구형 기술에 따라서 어떤 진영들이 있고 거기 진영들의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선도하는 업체는 어떤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써 이제 양자 컴퓨팅 전망, 장단점, 선도 업체에 대한 소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